MB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일단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브리셋 1에서 6 그리고 PMBR, 뭐 SNT 1 and 2 반복해서 풀었었는데 한 4-5회 정도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4-5회씩 푼 것은 아니고 확실히 이해했던 문제는 2회독 이후로는 풀지 않았고 2회 연속으로 맞은 문제는 이제 그다음부터 풀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했었고요. 이렇게 총 4-5회를 푸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물론 실제로 몇 회독을 하는지보다는 내가 확실히 이해를 했고 이제 확실히 이해해서 실수하지 않을 문제와 맞은 적도 있고 틀린 적도 있는 약간은 아리까리한 문제, 그리고 매번 실수하거나 아예 잘 모르겠는 문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임박해서는 뒤에 두 가지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제풀이의 소소한 팁이라면 일단은 문제를 읽으면서 선택 지문을 두 개로 줄이는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MB 문제에 대한 감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 문제를 일단 읽고 나면 보기 중에서 yes인지 no인지 뭐 grant인지 deny인지는 확신이 일단 와야 되고 그 두 가지 선택지만 보고 그 이유를 보고 답을 골라야 하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고른 선택지문 두 개를 읽었는데도 확실한 정답을 모르겠어서 선택지문 네 개를 다 읽어야만 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내가 문제를 잘못 이해를 했거나 틀린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MB 문제를 풀 때 4개의 선택 지문 중에 정답 지문 한 개 외에 이제 오답 지문 3개에 대한 오답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거를 하나하나를 선택지를 곱씹어 보면서 왜 이 지문이 정답인지 그리고 왜 이 지문이 오답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든 문제를 선택지 두 개만 보고 답을 고른다는 자세로 임해야 실제 3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보고요. 저 역시 실제로 시험 볼 때 이제 70-80% 정도의 문제는 문제를 읽으면서 일단 yes인지 no인지 선택지 두 개로 일단 줄였고 오전 오후 시험 둘 다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오전, 오후 둘 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특히 객관식 시험 시작 후 한 2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절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시간 배분도 처음 1시간 동안 뭐 대략 한 40문제 정도 풀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뭐 다음 1시간 동안 한 33문제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동안은 27문제 정도를 풀고 마킹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MB는 요령이 통하기 어렵고 절대 단기간에 점수가 급격하게 오를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비례해서 조금씩 점수가 향상된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오히려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뭐 초시 때 MB 점수는 켈바 합격자 평균 점수를 조금 넘는 정도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고 제시 준비할 때는 실제로 이 MB를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 한 30분씩 시간 내서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NCB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정도 외에는 MB 준비를 따로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에세이랑 PT 점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집중하느라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 때 점수가 이제 MB 점수가 많이 올랐던 거를 유추해 보면 MB 문제는 뭐 많이 풀어본다고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MB 7법의 기본기를 잘 다져두었는지랑 당일의 컨디션에 상당히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현재는 MB 비중이 50%로 늘어나면서 이 객관식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진 만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세이 같은 경우는 단원표인데 별도로 에세이 문제집을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기출 문제만 공부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런저런 에세이 문제집 여러 개 풀어보는 것보다는 기출 문제를
최소 최근 한 10년치를 수회 반복해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하여 풀다 보면 각 과목별로 자주 출제되는 이슈들이 뭔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이슈가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목차로 어떤 내용을 쭉 써야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각종 두문자 등을 동원해야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내가 이제 직접 답안지를 써보지 않은 문제는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음을 명심하고 시간을 재고 실제로 답안지를 써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든 문제를 다 1시간씩 시간을 재고 풀 수는 없었고 모든 문제를 일단 15분씩 아웃라인을 잡아보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연습을 했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시험장과 동일한 컨디션으로 1시간 풀로 시간을 잡고 완전한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치 기출이라고 하면 2월 시험, 7월 시험에서 총 20번의 시험이고 각 시험마다 이제 예전에 시험 하나당 6문제씩 에세이가 있었기 때문에 총 120문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계속 평일에 뭐 예를 들어 한 6문제 그리고 주말에는 한 12문제씩 풀면 한 3주 정도면 이 120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에 한 번 이 1회독을 하는 거를 3번, 4번 정도 반복을 하면 이 에세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할지에 대한 감이 완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캘바 위원회에서 올려주는 모델 앤서 같은 경우는 정말 참고용일 뿐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답안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초시 때는 캘바에서 공개한 모델 앤서를 좀 여러 모델 앤서만 읽어보고 시험에 들어갔지만 막상 시험장에서는 그 모델 앤서의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어떤 식으로 답안지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서 결국에는 그냥 제가 반복해서 봤던 아웃라인을 목차대로 따라서 썼다가 모든 답안지가 거의 50점, 55점을 받는 참담한 결과를 얻었었는데요. 이 캘바 답안지는 절대 내가 공부한 아웃라인의 룰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룰은 최대한 간단히 적고 팩트를 최대한 많이 따와서 어널리시스를 풍부하게 할수록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캘바 답안지 역시 보통 아이락이라고 부르는 이제 Issue, Rule, Analysis, Conclusion 이 구조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되고요. 반드시 이 키워드를 이슈 부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슈에 대해서 뭐 학원이나 다른 뭐 강사분들은 뭐 the issue is whether 어떤 이런 식으로 뭐 매번 쓰는 것이 가장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굳이 이슈 자체를 또 뭐 the issue whether라고 적기보다도 각 문단별로 이제 그 해당 문단에서 어떤 이슈를 다룰지를 아예 그냥 소제목을 달고 그 문단의 첫 문장에 바로 핵심 룰을 간단히 적는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쓰다 보면 룰의 완벽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내가 아웃라인에서 외웠던 룰의 풀 센텐스를 그대로 옮기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결국 룰은 이 해당 문제에 해당 이슈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간략히 한 두세 줄의 정리를 해야지 내가 잘 아는 룰이라 해서 막 신나서 이런저런 익셉션까지 다 자세하게 쓰고 있으면 시간도 부족하고 그 뒤에 내용과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한테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적어야지만 네이티브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 60분 안에 65점 이상의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방식의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경험자의 첨삭을 받아보거나 뭐 아니면 유료로 첨삭해주는 캘바 준비 사이트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 그레이더가 이 하나의 에세이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3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들도 이제 사람인지라 당연히 답안지의 문장 하나하나를 다 꼼꼼히 읽어볼 수는 없고 결국엔
이 헤딩, 뭐 이슈 부분에 이 모범적인 답안의 플로우대로 잘 작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상 그 안에 룰이나 결론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T의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한 문제 줄어들고 시간이 90분으로 짧아지면서 라이브러리의 리딩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영어 타이핑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이 90분 안에 완성된 답안지를 제출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 전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파일을 먼저 읽을 것이냐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먼저 읽을 것인가 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이브러리부터 읽으라고 이제 조언을 해 주고요. 저 역시 라이브러리부터 읽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라이브러리로 넘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파일에 어떤 문서들이 있는지 일단 훑어보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로 넘어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저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일을 받았을 때 인스트럭션을 이제 매우 꼼꼼히 읽어보려고 했고 시험 시작과 동시에 인스트럭션의 내용을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서 이제 타이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PT 답안지의 시작이 보통은 이제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고 시니어 변호사인 당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리서치할 거를 요청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런 메모랜덤을 너에게 보낸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이 서론 부분이 결국엔 파일의 인스트럭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써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그대로 타이핑하면서 얻는 효과는 답안지 이 서론 작성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일단 내가 정확히 이 문제에서 뭘 리서치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 소소한 팁이라면 PT 답안지 역시 에세이랑 동일하게 아이락 구조. 여기서 예 룰은 이제 케이스 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이락 구조를 유지하면서 답안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각 문단의 이 헤딩을 단어보다는 이제 문장으로 작성을 해둘 경우 나중에 최종 컨클루전을 쓸 때 이 헤딩들만 그냥 복사에다가 붙여 넣으면 그 자체로 결론이 완성이 되니 별도로 결론을 쓰려고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PT는 본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스트럭처를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특히 결론 없이 이제 중간에 쓰다만 듯한 답안지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꼭 시험 종료 전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할애해서 결론 문단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캘바 합격을 위한 영어 수준 그리고 공부 팁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나이가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라는 포기할 이유 100가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부딪혀 보고 도전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캘바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